그러면 우리 어머니들께서 선생님 우리 아이는 자동차 좋아해서 자동차가 나오는 것만 읽어요. 안녕하세요. 어디든 학교의 하유정입니다. 우리 친구들 독서 잘하고 있죠? 제가 이전 영상에서도 무엇보다 우리 아이들에게 꼭 길러줘야 되는 습관이 독서 습관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이번 영상에서는 박스 통째로 전집을 드렸더니 아이가 거들떠도 안 보더라 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단행본, 이런 낙권으로 책을 사는 방법들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단행본을 구입하는 것은 목돈을 투자하지 않고 그리고 아이랑 갈등 없이 좋은 책을 구매할 수 있는 방법이잖아요. 그런데 막상 생각보다 어떤 책을 골라야 되는지 막막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수많은 단행본들 중에서 어떤 책을 살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한번 같이 풀어보도록 할게요. 오늘 말씀드리는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취향이에요. 아이의 취향을 존중할 수 있는 독서를 할 수 있도록 책을 고르는 것인데요. 그걸 기본 전제로 깔고 제가 4가지로 정리해서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먼저 첫 번째는 우리 아이가 좋아하는 분야의 책을 고르는 겁니다. 편독이 나쁘다고 해서 다양한 분야의 책을 골고루 읽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당연히 골고루 읽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대중에 골고루 읽는 친구들도 있겠지만 많은 아이들이 편중된 독서를 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 어머니들께서 선생님 우리 아이는 자동차 좋아해서 자동차가 나오는 것만 읽어요. 선생님 우리 아이는 권선징악이 너무 뚜렷한 전래동화만 읽어요. 이런 독서에 대한 이런 고민들을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런데 자기가 좋아하는 분야를 파고드는 독서를 하는 것은 굉장히 독서에 좋은 신호예요. 그럼 본인이 선호하는 분야에 충분한 독서 경험을 쌓는다면 그게 독서력의 기반이 형성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기반이 조금 다져지고 나면 그때서야 분야를 확장해 나갈 수 있어요. 생각해보세요. 자기가 좋아하는 분야의 책도 제대로 읽지 못한다면 우리가 읽었으면 하는 어려운 입문도서 읽을 수 있겠어요? 절대 읽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독서 습관을 형성하는 시기에 단행본을 구매할 때는 아이의 놀이 성향을 관찰해보고 좋아할 만한 그런 분야의 책을 한번 사보는 게 책에 대한 흥미도를 굉장히 높일 수 있어요. 두 번째는 좋아하는 작가 리스트대로 단행본을 구매할 수도 있어요. 요즘에는 덕후가 인정받는 시대죠. 그래서 좋아하는 분야를 넘어서서 내가 좋아하는 작가가 생길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미 읽은 책 중에 우리 아이가 재미있게 읽었던 책의 작가를 한번 살펴보시고 그 작가의 또 다른 작품을 한번 찾아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우리 아이가 책을 꽤 좋아해 라는 순간이 어쩌면 내가 좋아하는 작가가 생긴 그 시점이랑 조금 맞아떨어질 수도 있어요. 전 세계 어린이들에게 충분히 검증된 추천 작가들을 제가 몇 분 꼽아보면 아스트리드 리드그렌, 권정생, 베키나, 로렌 차일드, 케이트 디카밀로, 김리리, 안녕달 등등 훨씬 더 많아요. 방금 말씀드린 작가님들 말고도 혹시 추천할 만한 작가가 있으면 댓글로 함께 공유하면 좋을 것 같아요. 세 번째 방법은 선생님 저희 아이는 좋아하는 분야도 잘 모르겠고 게다가 좋아하는 작가를 찾는 건 더 어려워요 하는 경우인데요. 이럴 경우에는 베스트셀러 코너 또는 리스트 말고 이런 유명한 책들 종류를 읽고 싶으면 몇 년간 축적되어 온 자료로 리스트가 만들어진 스테디셀러 코너에서 확인하는 게 좋아요. 사실 베스트셀러는 기간에 따라서 단발성으로 인기몰이를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것보다 조금 더 긴 기간 동안 꾸준히 선호되었던 책을 선택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예전에 소설가 김영하님께서 진행했던 책의 운명이라고 하는 다큐멘터리에 베스트셀러 코너에 대한 흥미있는 실험을 하더라고요. 서점에 가면 베스트셀러 코너가 이렇게 매대에 엄청나게 크게 차지하고 있잖아요. 거기 누워있는 책들을 베스트셀러가 아닌 또 다른 책들로 이렇게 중간중간에 배열을 했더니 결국 좋은 위치에서 홍보가 많이 된 책들이 많이 팔리더라는 거예요. 즉 다시 말해서 사람들의 인지도에 따라서 책을 선정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이렇게 베스트셀러 딱지가 붙지 않더라도 훨씬 더 의미 있고 좋은 책들이 많을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그곳에 한정 짓지는 마시고 유명한 책들을 읽고 싶다 하는 마음이라면 수년 동안 축적되어 온 리스트 안에서 조금 선별을 해보시는 것도 좋아요. 그리고 저는 중고 온라인 매장을 많이 이용하는 편인데요. 특히 제가 단행본을 거기서 많이 구입하는데 이유가 많은 권수의 책이 등록되어 있는 그런 단행본일수록 많은 대중들에게 읽혔을 가능성이 높은 책들이죠. 그런 책들은 사실 제가 뒤도 돌아보지 않고 많이 구매를 하는 편이에요. 그럼 가끔 장바구니에 이미 여러 개 담겨 있는 경우도 있긴 있어요. 마지막 네 번째는 교과서 수록 도서를 단행본으로 읽어보는 것을 추천드려요. 특히 국어 교과랑 관련이 있겠죠. 사실 국어 공부의 가장 큰 핵심은
독서거든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교과서에는 온책 형태로 나와 있을 수가 없겠죠. 그래도 3학년부터는 독서 단원이라고 해서 한 권의 책을 심도 있게 공부하는 그런 단원이 있긴 있는데요. 매 단원마다 그렇지는 않아요. 그래서 교과서에 보시면 뒷면에 실린 작품이라고 해서 단원마다 실린 도서 목록이 나와 있거든요. 그런 책들은 아이들이 슬로우 리딩하기 굉장히 좋은 책이에요. 내가 가정에서도 읽었죠. 그리고 학교 가서도 그 내용에 대해서 여러 가지 활동으로 배우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교과서 수록도서 읽어보는 것도 추천드려요. 그런데 교과서 수록도서는 실제로 단행본으로 구입하지 않더라도 뭐 학교 도서관이라든지 또는 동네에 있는 도서관마다 대부분은 다 구비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빌려보시는 것도 괜찮아요. 왜냐하면 조금 발품만 파시면 쉽게 대여가 가능하니까요. 단행본 구입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면 첫 번째는 좋아하는 분야에서 선택하기, 두 번째는 내가 재미있게 읽었던 책의 작가의 또 다른 작품을 한번 찾아보는 거, 세 번째는 스테디셀러에서 한번 찾아보는 거, 네 번째는 교과서 수록 도서를 슬로우 리딩 해볼 수 있는 기회를 가져보는 것. 이런 방법으로 책을 선택해 보면 되는데요. 가장 좋은 것은 부모님이 선택해서 제시를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아이가 책을 선택해 보는 경험을 무조건 줘야 돼요. 독서력이 충분하지 않은 친구들은 책을 고르는 것부터 힘들어 하거든요. 학교에서 도서관 활용 수업으로 아이들을 도서관에 데려가서 수업을 진행하다 보면 책을 골라야지 다음 단계를 진행하는데, 평소에 책을 잘 읽던 친구들은 정말로 순식간에 책을 고를 수 있거든요. 반면에 책을 못 고르고 계속 서성거리고 있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런 친구들에게는 스스로 책을 선택하고 읽어보았더니 재미가 있더라 없더라, 다음번에는 또 다른 책을 선택해야 하지 않은 그런 책을 선택하는 경험치가 조금 부족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럴 때 아이가 뭔가 학습 만화를 선택한다 하더라도 이거 한 권 선택했으면 또 너에게 도움될 만한 다른 책도 한 권 선택해보자, 이렇게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보는 게 좋겠죠. 그리고 이 말씀을 전해드리고 영상을 마무리할까 해요. 초보맘은 좋은 책을 사는 것을 고민하고, 중수맘은 아이에게 좋은 책을 읽어주고, 고수맘은 책을 읽는 모습을 보여준대요. 책 읽기 힘들어하는 우리 친구들 곁에 책 읽는 엄마의 모습, 그리고 책 읽는 가족의 모습을 많이 보여주도록 합시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뵙도록 할게요. 안녕.